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우.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과거를 여행하는 이런 일이 너무나 신나고 새로운 추억을 또 만드는 것 같고 아주 행복하고 새해 너무 기쁘고 그런데 예진 씨는 어때요? 저도 그런데요. 아니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물론 저도 이거 하면서 즐겁지만 네. 제가 선배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 포인트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손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오케이, 알았다. 무슨 생각했어요? 빨리 퇴근하고 싶다. 아닌데요? 얘 왜 이러지? 얘 왜 이러지? 이상한 거 먹었나?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요. 아, 그렇구나. 자, 어쨌든 간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1972년 1월 30일) 북아일랜드의 도시 런던데리에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영국이 북아일랜드 자치권을 박탈해 아일랜드계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영국 군대가 총을 발포한 건데요. 북아일랜드는 대혼란과 투쟁의 시대인 일명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주민들한테 총을 쐈다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쳤고요. 죽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진짜 아니 사람들이 많이 안 다쳤어야 할 텐데요. 12세기부터 아일랜드는 수백 년 동안 영국인의 통치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1911년 아일랜드계 의원들이 발벗고 나선 끝에 아일랜드 자치 법안 마련 등 아일랜드는 조금씩 독립에 가까워지는데요. 1922년 아일랜드는 전쟁까지 치른 끝에 마침내 독립에 성공합니다. 근데 독립에 성공한 거면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문제가 다 끝난 거는 아니었어요. 독립에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 남겨진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곳이 다름 아닌 북아일랜드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북아일랜드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독립하면서 선택지가 좀 맞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갓 독립한 국가를 위해서 북아일랜드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진짜 너무하다. 피해 일요일 사건 결과 북아일랜드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부상당한 영국군은 없었고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북아일랜드 주민 14명이 영국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진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북아일랜드를 피로 물들였던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만인 2010년에는 영국 총리가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한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사과지만 그래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행이기도 하네요. 더 늦게도 사과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는 1933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독일의 정치가이며 독재자로 불리는 아돌프 히틀러. 1932년 히틀러는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36.8%의 득표율로 낙선합니다. 하지만 그는 게르만 민족주의와 반유태주의자를 내걸어 1933년 1월 30일 제1당인 나치당의 당수로 총리에 임명됐습니다. 이때 비극의 탄생이 시작된 거네요. 맞습니다. 히틀러 나치 독일 시대가 비로소 도래한 거랑 마찬가지죠. 히틀러가 대통령에 낙선했고 이후 총리가 되기 전에 무슨 계략을 꾸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것까지는 뭐 알려진 바가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뭐 제 생각에도 낙선하고 나서 약간 일을 갈지 않았을까, 뭔가 계획을 좀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히틀러를 누르고 승리한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이미 86세의 고령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젊고 강력한 힘을 가졌던 히틀러에게 총리라는 실질적인 권력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히틀러는 총리가 되기 10년 전인 1923년 뮌헨에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쿠데타를 꾸미다가 투옥된 적도 있었는데요. 10년 만에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얻으며 수장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지 수년 만에 독일 국민은 히틀러를 지지하게 됩니다. 히틀러를 지지했다니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열광을 했던 건지 의문스럽네요. 일단 뭐 선택지가 얼마 없었을 수도 있고요. 국민의 열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그리고 군비를 확장해서 독일을 유럽에서 최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열광을 했던 거죠. 네, 어떤 나라든 아픈 역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 최강국으로의 발전이 최후에는 국민들에게 쥐약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의 한 장면으로 볼 때 항상 이렇게 양면이 있습니다. 네.
그 후 히틀러는 독일 민족에 의한 유럽 재패를 실현하고 대생존권을 수립하기 위해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이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리하면서 죄 없는 유대인들을 이때 많이 학살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작전 지령이 큰 효과를 냈고 승리해서 유럽 대부분을 점령하게 됐는데 이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를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 정말 끔찍하네요. 네, 그렇죠. 이미 저지른 만행이기 때문에 수습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이제 독일이 패전했고 히틀러는 스스로 불안함에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그런 추측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1953년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1953년 1월 30일 저녁 7시 40분 부산국제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장 내에 있는 춘향원이라는 허름한 술집에서 실수로 일어난 불이 서풍을 타고 판잣집 일색인 국제시장을 불태운 건데요. 저 불이 더 커지지 않게 빨리 진압이 돼야 될 텐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산이 불의 도시 혹은 불산이라는 달갑지 않은 이름으로 당시에 불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 국제시장이 영화에 등장할 만큼 역사 깊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국제시장 하면 일제강점기 말기에 우리 민족들이 소소하게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고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해방 이후에는 더 크게 확장이 됐고 6.25 전쟁과 함께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와서 임시정부의 생활필수품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네. 겨울 난방을 피우던 시절이라 불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손쓸 시간도 없이 번져나간 불은 국제시장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는데요. 부산 시내 소방차가 총동원되고 미 군용 소방차까지 동원되어 불이 난 지 7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이 화재는 18,000명의 이재민과 2천여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하네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난민들로 이뤄진 시장 상인들이 힘을 합쳐서 국제시장 복구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새겨야 될 것 같고요. 또 집에 있는 난방기도 화재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오늘에는 1899년 대한천일은행 창립, 1948년 마하트마 간디 피살, 1999년 강원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 2005년 이라크 첫 자유 총선거 실시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루하루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